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미래는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걸까? 이 질문은 단지 고민 많은 청춘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세대가 가슴 깊이 품고 있는 공통의 불안이기도 하지요. SNS 속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벌써 내 집을 마련했고, 누군가는 빠르게 승진했으며, 또 누군가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속에서 나만 뒤처진 듯한 막막함. 이 마음의 무게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진짜 늦는 순간은 도전을 포기한 그 순간이다. 이 단 한 문장이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100m 단거리 경주처럼 여기곤 합니다. 누가 먼저 출발했고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것도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이병철 회장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깊이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성공한 듯 보이지만 방향이 틀려 있던 탓에 결국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매우 느리게 걸어가지만은 자신만의 방향성과 철학을 지닌 덕분에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축적이 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드려볼까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는 경기 중 실수를 하더라도 결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흐름이 조금 무너져도 내 리듬을 잃지 않으면 괜찮다. 나는 나의 음악을 따라간다. 이것이 바로 속도보다 방향에 충실한 자세입니다. 남이 뛰는 속도에 맞추려다 보면 호흡이 꼬이고 중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음악, 자신의 박자에 집중하면은 흐름은 결국 되살아나고 깊이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내공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혹시 지금 실업 상태이더라도 혹은 원하는 진로에서 멀어졌더라도 혹은 누군가에 비해 뒤처진 것 같더라도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의 방향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젊음을 활활 타오르는 불꽃에 비유했습니다. 금방 타오르지만 그만큼 쉽게 꺼질 수 있는 게 젊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나이 들며 겪은 실패와 고통의 재해는 다시 피어오를 불씨를 만들어냅니다. 그 불씨는 오래도록 조용하지만 강하게 타오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그 모든 실패, 고통, 좌절, 상처들은 단지 사라진 시간이 아니라 당신만의 깊이를 만들어 온 귀한 장작입니다. 겉보기에 느려 보일지라도 남보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 당신의 뿌리는 땅속 깊이 단단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대나무가 몇 년간 땅속에 머물며 뿌리를 내린 끝에 순식간에 10m를 뚫고 솟아오르던 말입니다. 요즘 나만 늦은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롭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이 진지하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할 때 생기는 불안은 결국 의미 없는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죠.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향으로 충분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더 이상 나는 늦었어 라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실패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지금 당신이 시작한다면 여전히 충분히 빠른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후회를 해봅니다.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업에 한 번만 더 도전해 봤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마치 끊임없이 재생되는 뷰파인더처럼 머릿속을 맴돕니다. 눈앞에 펼쳐진 오늘의 풍경은 보이지 않고 지나간 장면만 되풀이해서 바라보는 거죠. 문제는 이 후회의 감정이 지나치게 깊어지면 현재를 마비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결정의 순간에서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잘못된 투자, 잘못된 사람, 잘못된 판단, 때로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후회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뼈아픈 실패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실패를 트라우마로 남기거나 나라는 사람의 한계로 각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병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실패를 값비싼 학습 비용이자 인생이라는 실전에서 수집한 고급 데이터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야말로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통찰을 만들어준다고 말했죠. 여기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야기. 스티브 잡스는 한 연설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점들은 미리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실패는 절대로 단절된 사건이 아닙니다. 언젠가 훗날 당신이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그 실패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실패가 알려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길은 위험하다는 것. 이 방식은 피해야 한다는 것. 이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과거를 돌아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때의 나를 후회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때 내린 선택은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에도 고민했고 비교했고 아팠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후회는 그때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나의 시선에서 다시 해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주행 중에도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백미러만 보고 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고 위험을 피하지 못해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과거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당신의 진짜 시선은 전방을 향해야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늘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지금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이유는 현재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에 집중할 일이 생기면 과거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고 상처도 옅어집니다. 혹시 지금 아직도 그 일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멈춰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의 나는 어떤 일에 가슴이 뜁니까? 당신은 과거의 실수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후회는 당신을 무겁게 만들고 배움은 당신을 가볍게 합니다. 스스로를 향한 가장 잔인한 감정은 자책이고 가장 위대한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무거운 후회의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냉철한 학습 데이터로 바꾸는 법을 배우세요. 바로 그 선택이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후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배움이라는 백신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내일이 됩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연락처 목록에 수백 명이 등록되어 있고 SNS 친구 숫자는 1,000명을 훌쩍 넘을지도 모릅니다. 주말이면 약속이 빽빽하고 단톡방 알림은 끊임없이 울립니다. 표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 수많은 만남과 대화 끝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쩐지 공허함이 더 깊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이병철 회장도 젊은 시절엔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하고 더 넓은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고 나서야 그는 완전히 다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무게다. 관계를 밥상에 비유한 그의 통찰은 놀랍도록 직관적입니다. 화려한 반찬이 수십 가지나 올라와 있어도 정작 젓가락이 가는 곳이 없다면 그 식사는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 몇 가지 소박한 반찬이라도 진심과 정성으로 차려진 밥상은 깊은 감동과 포만감을 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이 사회적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진짜 중요한 건 그중 몇 명이 내 삶에 진짜 무게감을 더해주느냐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취약성의 공유를 꼽았습니다. 그저 웃고 떠드는 사이가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내가 약해졌을 때 부끄러움 없이 감정을 내보일 수 있는 사람, 그 단 한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이불 같은 존재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의 자산을 노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의 이름을 빌리려는 사람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자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신뢰 없는 관계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다. 이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당신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고 만나는 동안은 억지로 웃으며 감정 노동을 해야 하고 헤어진 후에는 에너지가 빠져나간 듯 지치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된 친구든 오랜 동료든 가족이든 우리는 종종 의리나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진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짐일 뿐이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손절이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누군가는 이 말이 너무 냉정하고 이기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손절이야말로 자기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니라면 내 시간과 감정을 갉아먹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년에 작은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삼성 회장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땀 흘리고 마음을 나누는 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웃음을 배웠고 다시 신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진짜 부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의 동행에서 시작된다. 이제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가볍게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무겁게 짓누르나요? 당신이 무언가를 시도하려 할 때 그게 되겠어? 하고 찬물을 끼얹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거 멋진 생각인데 라며 함께 설레는 사람인가요? 당신이 지쳐 쓰러졌을 때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인가요? 이 질문은 60세가 되어서야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질문입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 진짜 내 편 한 사람, 그 존재가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날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거운 돌멩이 같은 관계에 묶이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을 가볍게 날아오르게 할 깃털 같은 인연을 선택할 때입니다. 아침을 여는 당신의 첫 행동은 무엇인가요?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있는 스마트폰부터 손에 쥐고 무심코 알림을 확인하며 SNS 피드를 넘기며 세상의 소식에 몸을 맡기고 있진 않나요? 사실 이 장면은 많은 현대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이야말로 당신의 하루를 통제당하게 만드는 조용한 위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 아침이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밀려드는 일들, 감당해야 할 책임, 사람들과의 만남,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60세를 넘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침은 신이 내린 가장 큰 선물이다.
나 자신과만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는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는 단순한 산소 이상의 의미였죠. 그는 때로 글을 쓰며 생각을 정리했고 매일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하루의 결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루틴은 그가 기업을 운영하는 수십 년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이와 같은 아침 습관의 효과는 명확히 입증됩니다. 뇌는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외부 자극이 가장 적은 상태이며 전두엽의 집중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가장 높은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외부의 소음으로 채운다면 뇌는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고요한 루틴을 갖춘 사람은 하루 종일 감정 기복이 적고 스트레스에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호흡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그는 매일 아침 단 5분의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하며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힘을 경험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5분의 고요함을 매일 아침 자신에게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삼성에 큰 위기가 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허둥대고 있었지만 그는 새벽 책상 앞에서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글을 써 내려가며 생각을 정리하자 놀랍게도 마음이 잔잔해졌고 해결책은 차분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은 어떤 위기보다 강하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거창한 계획이나 거대한 목표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저 매일 단 5분 스스로와 조용히 마주할 수 있는 아침의 의식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심호흡을 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상상해 보세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조율사가 악기에 첫음을 맞추듯 그 5분은 당신의 하루를 선율처럼 매끄럽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인생은 떠밀리는 하루일까요? 아니면 내가 주도하는 하루일까요? 오늘부터 단 5분 당신만의 아침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그 시간은 당신의 번아웃을 막아주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게 해주는 삶의 앵커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5분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이라고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좋은 직장, 더 화려한 명품들. SNS는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멋진 삶이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행복은 왜 그만큼 따라오지 않을까요? 이병철 회장 역시 젊은 시절에는 물질적인 성취를 절대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 그는 아주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었던 순간들이었다. 그는 어느 날 시골 마을을 방문했다가 가난한 노동자와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는 말했습니다. 회장님, 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와 웃음은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병철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며 돈이 아니라 의미라는 것을.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이런 충고를 남겼습니다.
집 안에 쌓이는 물건보다 마음에 쌓이는 추억을 더 늘려라. 이 말은 단순한 감성 문구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경험 소비가 물질 소비보다 훨씬 더 높은 만족감을 준다는 결과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여행, 대화, 배움, 새로운 시도, 누군가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칙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유혹은 늘 우리 곁을 스칩니다. 빠른 성공을 위해 약간의 규칙을 어기거나 조금만 눈 감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익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하나의 기준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직은 돈보다 오래 간다. 신뢰는 건물보다 단단하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는 금방 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원칙으로 살아온 사람인지는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원칙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이런 일상의 작은 규칙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품격은 단기적인 성공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켜주는 퍼스널 브랜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어떨까요?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종종 책임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책임은 무겁고 고단한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정확히 반대로 말했습니다. 책임을 다한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책임을 회피하며 얻은 자유는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 책임을 다 한 뒤에 찾아오는 자유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책임감을 물려줘라. 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책임감은 평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책임을 선택하고 있나요?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결정하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격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 중 가장 깊이 와닿았던 가르침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다짐은 작은 촛불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빛이 당신의 인생 항로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